안녕하세요. 저는 감정평가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평가사라고 하고요. 34회 이제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최종 합격하신 전재훈 평가사님 모시고 이렇게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초면은 아니에요. 좀 오래 봤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채점 팀장을 하고 계시기도 해가지고 저는 아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실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4기로 합격하게 된 전재훈입니다. 먼저 제 나이는 지금 28인데 만으로는 27살이고 전공은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에서 다니고 있고 이제 졸업 예정이어서 법인 입사 예정입니다. 업종 중에서도 요거를 선택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이 있는 상태였어요. 네, 제가 1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네.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부동산 업계의 최고봉은 감정평가사다. 중간 다리로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너희들 한번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LH 인턴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평가사분들하고 이제 약간 접점이 있었죠. 만나면서 나도 이런 길 괜찮겠다. 이게 하시는 업무 보면 멋있었거든요. 직원분들과 협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막 이러고 하는데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다짐을 하고 진입을 하게 됐었어요. 사실 저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 평가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알았냐면 군대에서 자격증을 따면 포상휴가를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를 따면 그걸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포상휴가에 눈이 멀어서 처음에는 그거를 시작했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이게 재밌어져가지고 평가사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 어쨌든 3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3년 차나 이렇게 좀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실무, 이론, 법규 요 세 과목보다 이제 불안함이라는 이런 네 번째 과목도 되게 넘어야 될 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러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불안감 때문에 겪으셨던 슬럼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요거랑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극복 방법 요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 자체에서는 슬럼프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마음이 힘들어도 공부는 항상 매일 했거든요. 뭐랄까, 마음적인 슬럼프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 예. 네, 그 마음적인 슬럼프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극복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부밖에 없어요. 슬퍼도 눈물이 나도 일단은 펜은 잡고 그 자리에서 울어야 돼요. 근데 저는 T 100%여가지고 사실 그런 데서 오는 게 근데 어차피 내 현실은 바뀌지 않는걸? 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이 수험 생활을 끝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잊혀지거든요. 약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약간 잊혀지게 돼요. 저도 영업손실보상 풀면서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동현아, 왜 너는 개인 사업자랑 법인을 구별 못하니? 막 이러면서 울기도 했던 기억이 나서,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울함을 극복하는 게 공부더라고요. 공부. 저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제가 이겨낸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저도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2차 시험이란, 그 다음에 과목별 공부 방법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객관식 시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논술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써야 되는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채점을 하면 물론 주관식으로 쓰니까 여지는 있죠. 네. 여지는 있는데 결국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수험생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허공에 주먹질을 안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먹질을 하는 게 정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이제 2번 정도 2차 시험 채점을 받아보다 보니까 저도 나름의 채점 기준을 세우게 됐거든요. 물론 채점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강사님들의 도움이 있었죠. 다른 평가사님들의 정보도 있고 또 이제 이동 평가사님처럼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분도 있고 중요한데, 저는 일단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채점 기준은 일단 어쨌든 이거는 숫자 싸움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해진 숫자가 틀리면 일단은 감점은 먹는구나. 실무가 또 완주가 되게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네. 완주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의미 없는 내용을 남발해서 쓰면, 글을 쓰다가 숫자를 못 써버리면 저는 점수 못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유도훈 평가사님이 문제를 냈을 때 제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유도훈 평가사님이 원하는 답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시험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학습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 두 개를 중점적으로 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출문제의 정답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출제자는 어떻게 문제에서 이런 힌트를 줬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힌트를 줬을 텐데 힌트 문구를 쳐놓고 그 힌트 문구를 외웠어요. 나도 실제 시험에서 이 문구를 보면 이 사고 방식으로 가라고 길을 열어준 거구나. 그러면서 그 문구를 보고 하니까 장점은 일단 100점을 의미 없이 쓰는 시간이 줄어들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론은 사실 오히려 법규보다 어찌 보면 암기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를 다시 찾다가 그때 평가사님한테 제가 상담을 한번 찾아갔었죠. 그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이런 체계도라는 식으로 자기는 공부를 하셨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되게 비슷하다.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가사님 수업 듣고 저도 약간 보완을 더 했었죠. 체계도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란 해서 토지 등의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행위에 대한 이론 과목인데 그 감정평가라는 단어를 법에서 공인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베이스로 체계도를 만들었으니까 1년의 스토리는 있는 거죠. 그렇죠. 1년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론책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어도 내가 틀리지 않는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연관되는 이거대로 거죠. 하면 어쨌든 네. 연관되는 말이니까. 그건 이론 법규 모두 마찬가지예요. 법규도 사법 문제가 이번에 되게 그건 사실 어떤 수험생도 그렇죠. 예측을 할 수가 네. 없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사법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지었어도 내가 봤을 땐 잘 먹어봐야 4, 5점이다. 그래서 4번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1번부터 3번까지를 달렸죠. 네, 저도 되게 네. 뭐 공감하고 뭐 요약하면 결국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서 암기는 사실 중요하다, 중요하죠.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뭐 글을 잘 써서 이런 건 아니지만 글을 못 쓸수록 저는 기본서 암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네. 사람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내가 단순히 쓰려고 하는 내용 때문에 기본서 암기도 필요하지만 아는 문제인지 다른 사람도 못 풀 것 같은 문제인지 선별하기 위해서도 기본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기본서가 완벽히 돼 있어야 책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모르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아는 부분에 힘을 쓰겠다라는 게 집중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해서 못해요. 사람이 이게 내 하루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손이 잘 안 나간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2년차 때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 이제 웬만하면 붙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근소한 점수차로 떨어지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소화를 시키고 이제 3년차로 진입을 해서 운 좋게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그렇게 한번 떨어졌을 때 자기가 목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하고 그런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연한 감정을 본인이 열심히 꼭꼭 씹으셔서 소화를 하시고, 그러면 3년차가 되시던 아니면 4년차, 5년차가 되시던 그 감정이 공부를 계속 이끌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물론 힘들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합격할 수 있어!